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향후 벌어질 법적인 상황들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오전에 여러 절차들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의 정식 입감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구속된 피의자로 신원이 이제 전환된 만큼 그에 따른 이 법무부 교정 수칙을 따라야 되는 위치에 서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있던 공간에서 다른 수용동으로 이제 이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이고요. 수용과 관련해선 수용번호가 부여되고 수용과 관련해서 복장이라든가 신체 검사라든가 좀 더 강도 높은 신체 검사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또 머그샷이라고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절차 등을 거치게 돼서 배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 이동된 장소에서 변호인들의 접견이나 가족들의 접견 신청이 있다면 또 이동해서 접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래 주어진 규정과 절차대로 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머물게 되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인사들에게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엔 최근 수용 생활 중인 조국 전 대표가 있고요. 또 배우 유아인과 가수 김호중도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독방에 수용되는 만큼 서로 좋아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독방에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을 접견하는 접견실에 나오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 식사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은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경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교정본부, 그러니까 구치소 측에서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동선을 조율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동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는 다른 수용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가족 면회실도 정해져 있고 변호사 접견실도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접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렇게 이제 동선을 겹치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이상 다른 공간에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조 전 장관이라든가 뭐 유아인 씨 이런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는 마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는 계속되거든요. 이 경호에 대한 문제도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될 것인가? 이전처럼 그 구치소의 담장을 경계로 해서 경호가 제공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지금 구치소 외부에 많은 또 지지자들 또 반대자들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변 경호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된 피의자로 전환된 이상 그 대통령의 신병은 사실 구치소 내의 규정과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규칙이나 규정을 충돌하는 부분까지 경호처가 내부로 들어와서 대통령을 직접 경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외부에서 이동하는 상황에서의 경호 정도의 최소한도의 경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즉 이동할 때 어제 보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경호 목적에 의해서 경호 차량이 에스코트하는 정도의 이제 경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내부에서 혹시라도 내부가 이동할 때 일부 경호위원들이 대기를 하면서 이동 동선에 조금 지켜보는 정도의 경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대응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사의 불응으로 일관을 해왔거든요. 이게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일단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많은 지지자들이 굉장히 폭동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에 앞서서도 이 내란죄의 수사 자체를 굉장히 불법으로 간주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도들의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던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사한 계엄을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없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법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보이지 않고 법원이라는 기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안 좋게 작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네. 자, 저희가 관련해서 대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힘의 관련 브리핑에서도 있었지만 전화기를 바꿨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지금 구속영장 발부 핵심 사유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부분인데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어떤 쟁점을
좀 논하게 될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기 한 대 바꿨다고 증거인멸이라고 이 판사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이 판단을 폄훼하는 행위 자체는 이 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속영장 발부 전에 많은 법조인들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또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모습을 봐서 또 증거인멸 가능성이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들 이야기했습니다. 즉 판사가 이례적이거나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법 질서대로 선례를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하나라고 이 판단을 왜곡하는 것은 매우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판단이 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런 폭동행위라든가 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난동행위로 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야당 대표하고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대통령이 구속된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논평을 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란죄와 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받는 수사 재판의 그 범죄의 그 죄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범죄 명도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정형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형평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란죄와 관련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수행했던 중요 그 업무를 가담한다거나 단순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된 바 있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먼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많은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남용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의 시간이고 그 책임의 시간에서 법원은 불구속 수사보다는 구속 수사가 맞다라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의 절차를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있었던 공수처 브리핑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서 이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 소환 통보에 답변은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강제조사, 방문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또 시위대 수사팀 폭행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며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도 검토하겠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윤 대통령은 이런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반헌법, 반법치라며 반발을 했거든요. 그동안 이의 신청 절차를 많이 제기를 해왔던 만큼 구속 적부 심사나 기소 전 보석 청구 등 이번에도 좀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동원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인용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어떤 대응책을 고심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변호인 측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구속 결정이 반헌법이다, 반법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뤄낸 법원에 대한 공격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 부정행위가 굉장히 엄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일단 법원의 절차는 존중하고 다만 억울한 점이 있거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다투겠다라는 정도의 논평을 내는 것이 맞지 법원의 결정을 반헌법이라고 한다면 결정한 판사가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자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루어진 사법 질서가 흔들리는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변호인들의 주장은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되지 가 거부하고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소환 통보를 보내는 것이고 이 소환 통보에 응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의 국민들의 어떤 의무라고 봐야 될 것인데 이걸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강제 구인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있고 또 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지자들과의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된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무리수까지는 두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변호인들의 어떤 굉장히 현명한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사의 어떤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장애전에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만 나중에 이루어질 구속 적부심이든 보석 청구든 여기에 굉장히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보석 청구에서 어떤 판사가 뭐 보석 보증금이나 여러 가지 제한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만 향후에 조기에 석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더군다나 경찰 지금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소환 조사를 했는데 2차례 지금 소환 통보에 묵묵부답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태도보다는 이런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소환에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로서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수사에 못 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진술을 이렇게 계속 거부하더라도 구속기관 내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란 입장이거든요. 이미 내란 중요 종사자 중에 다수가 구속 기소된 상태라는 점이 그 이유일까요? 어제도 영장실질심사 판사에게 제출된 수사 자료의 양을 보시면 이미 여러 가지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당사자 입으로 자백을 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 수사를 통해서 그 공백을 메꿔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로서 그게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체 진실을 밝히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비상계엄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만큼 많은 CCTV와 목격자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대통령의 어떤 협조나 수사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밝히기에는 현재 많은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조금 전 들어온 대통령실 관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실장은 어려운 전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또 대통령실은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과 대외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정 실장은 어려운 전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과 대외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들어오는 내용 저희가 신속하게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기도 해서 관련 재판도 받게 될 텐데 앞서 이제 적당한 시기에 헌재에 나가서 좀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이럴 때 나갈 때 공수처나 뭐 검찰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인지 어떻습니까? 일정 조율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출석하는데 허가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건 아니고 네. 이제 법무부와 구치소의 어떤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 외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통 통제라든가 동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찰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지 경찰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출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실제 출석해서 진술을 할지는 조금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윤 대통령이 어제 장시간 40분간 스스로를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의견을 진술한 내용은 예전에 SNS를 통해서 자필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변론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사실은 유효적절하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굉장히 어떤 유효적절한 변론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재판을 참석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이 주어진 재판을 모두 다 참석하는 것은 좀 예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장시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녹화되고 생중계되고 그러니까 녹화돼서 이제 중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보다는 변호인들이 변론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구속 상태에서 이 헌재 심판정으로 출석하게 된다면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에도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은 경호 부분에 있어서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협의가 좀 필요한 거죠. 네, 어제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이제 피의자들이 구속돼서 외부의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수의를 입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나는 내가 사복을 입겠다. 네. 그렇게 당당하게 법원에 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의견이 존중돼야 되고 그래서 사복 차림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나갈 때는 이 관련해서 구치소에서 입는 옷을 벗고 본인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인 만큼 어제와 같이 교통통제와 경찰과 경호 차량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경호 직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은 똑같이 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상황을 조금 떠올려 보면 경호처 차량이 앞뒤에서 있었고 교통 통제가 이뤄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지지자들이 끼어들어서 차량을 막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오늘 새벽에는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영장 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여있는 지지자들이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하고 물건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주변에 소요 상태를 만든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매우 유감스럽고 매우 어떻게 보면 두려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저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동행위가 일어났다라고 보이는데요. 누군가 저것을 선동했는지 어떤 사람이 저거를 주도했는지 현장의 상황에서 어떤 저런 일까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와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어떤 기본 질서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만큼 이 법원에 대한 공격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그 가능성이 있고 특히 예. 판사 개인에 대한 협박 행위까지 일전에 있었던 만큼 네. 이 법원을 공격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흔들릴 위협이 있다.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 86명을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행위 모두 다 무거운 범죄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경찰에서는 철저히 추적해서 증거조사해서 구속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실제로 공공기관이 저렇게 훼손이 돼서 유리창부터 지금 뭐 시설물부터 벽 자체도 훼손이 돼서 이 모든 손해도 지금 관련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보고 이것을 모방범죄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네.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뭐 서울 서부지방이 됐든 중앙지방법원이 됐든 여러 과정에서 집회 시위자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본래적으로는 법원 근처 100m는 집회 시위가 허가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모든 이 시위자들의 행동은 모두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불법을 자행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의 형법에는 공안을 해치는 범죄라고 하면서 소유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공안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하거나 손괴하거나 협박을 하는 것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 규정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은 시위자들이 저렇게 폭행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뭐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추가로 체포되거나 조사받을 사람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각종의 매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 공동 불법 행위자이고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어떤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제2의 소요 상태, 제3의 소요 상태가 일어나서 법원 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예. 판사도 직업입니다. 직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렇게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고 내가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공간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침입이 당해서 훼손된다고 한다면 누가 두려워서 법원 공무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도 법원행정처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난입 사태에 대해서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뭐 일반 개인들이 개개별로 이제 난동을 부리거나 침입해서 뭐 흉기를 휘둘린다거나 뭐 판사를 공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개별적으로는 있어 왔지만 이렇게 다중이 집단적으로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판사에 대해서 위협하는 행위는 최초의 일입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안 그래도 법원 들어갈 때마다 그 엑스레이 검문이라든가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번 사태로 굉장히 검문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법원 앞 시위도 철저하게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아무리 항의를 하고 어떤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동원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모든 행위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굉장히 안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사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요 상태가 일어났다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어떤 사법부가 이런 부분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지지자들의 난입 행위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걸 개인의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 행위로 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개개인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에 해당하는 책임만 물으면 될 것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안을 해치는 죄로 소요죄라는 것은 다중이 집합해서 이런 행위를 같이 하면 훨씬 더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렇게 수백 명, 수십 명이 한꺼번에 어떤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훨씬 더 가중된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적용될 수 있는 혐의만 공무집행 방해, 건조물 침입, 소요죄, 그리고 법관 모욕죄 굉장히 많은 죄가 지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어제 보도에는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러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3년 이상이 적용되거든요. 네.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것이고 과거에는 공무집행 방해를 하더라도 선처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이 행위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한 기관, 더구나 상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자 특히 공무집행을 하는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공격 행위이기 때문에 이 수사방해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선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제법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구속영장이 이제 검찰에 반려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건지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경찰이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범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사법방해로 굉장히 수사기관에서는 엄중하게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추정해 보건대 일단은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방해를 받은 업무,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집행이 저지됐다라는 부분과 관련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죠. 즉 대통령의 어떤 신병은 확보가
체포가 됐고 지금 구속영장까지 집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제 처벌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실익이 낮아졌다는 점과 자진해서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고 임하는 태도를 봐서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경호처가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대통령의 경호를 실시간으로 수사기관과 구치소와 조율해서 업무를 완수해야 되는 만큼 그 주요 수뇌부를 전부 다 구속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경호처의 업무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경찰에서 이것을 다 받아들여서 불구속 수사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나 여러 가지 보완 수사를 통해서 재신청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후 벌어질 법적인 상황들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